네,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이 오전 8시니까 정확히 25시간이 남았는데요. 내일 오전 9시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자, 그 구체적인 접종 계획 2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의 홍정익 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홍정익입니다. 엄청 바쁘시죠? 네. 좀 그 접종 계획 전반을 좀 여쭤보기 전에 갑자기 이제 돌발적으로 나온 거 하나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제주도로 가던 그 백신이 온도 문제 때문에 물량을 교체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저희도 뭐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이게 이제 내일 예방 접종이 원활하게 시작되게 하려면 네,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배로 운송을 해야 돼서 네, 저희들이 어제 물류창고에 있는 백신을 이제 이송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네, 그 가던 도중에 음, 저희가 2도에서 8도씩 이게 보관 온도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서 약간 아래 뭐 1에서 2도 사이에 이렇게 온도가 되면서 알람이 울린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아, 예, 그래서 그거 이제 그 조치를 이렇게 바로 해서 그 이제 그 백신을 교체를 했는데 네, 그렇게 한 이유는 별 문제는 없지만 장기간 이송을 해야 되니까 예, 잠깐의 온도 이탈도 혹시 배로 이송하는 중에 그 온도가 벗어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 우려돼서 예, 잠깐 이탈한 거지만 백신을 혹시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조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백신을 운송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백신을 옮기는 도중에 온도 일탈 등을 이제 일으킬 수 있어서 저희들이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마다 다 실험을 해서 네, 어느 정도까지 온도가 뭐 일탈되면은 안전한지 또는 뭐 백신을 못 쓰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준 안에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경우는 잠깐 짧은 시간 온도가 이제 기준 온도를 벗어나서 이제 뭐 알람이 울린 거고 거기에 예, 대해서 조치를 즉시 했지만 운송 기간이 길어질 걸 우려해서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냥 그런 조치 자체를 백신을 다시 교체해서 다시 배송을 했다. 이렇게 네. 이해해 주시면 그런데 되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그러면 운송 수단의 문제인데 뭐 언제 어디서나 또 발생할 수도 있는 현상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음, 저희들이 제조사에서 음, 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네, 이제 2에서 8도씨에 보관을 해야 되지만 예, 낮은 온도에서 온도가 유지될 때 예, 뭐 마이너스 5도씨에서 뭐 2도씨 사이 음, 그러니까 2에서 8도보다 낮은 온도의 그 경우에는 그렇게 노출되는 기간이 안전하다고 이제 알려진 기간은 이제 72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예, 72시간은 안전하지만 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유지하라 뜻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온도 우리가 기록을 이제 온도 관찰을 하다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는 괜찮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운송 중에 잠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혹시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이게 배 타고 가면 한 12시간 이상 배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기간은 유지하는 거는 음, 아무래도 미리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차량을 다시 돌려서 교체하고 다시 차량이 이제 다시 음. 항구로 가는 그런 이제 조치가 그러면 있었습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 됐던 거예요? 제주도에서 접종을 해야 되는 백신이 약 이제 3,900도즈 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그 않았는데 그래도 예, 피 같은 백신이다. 아깝네요, 좀.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백신 폐기하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 폐기는 아닙니까, 그러면? 그 폐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음, 온도가 우리가 하다가 잠깐 온도가 벗어났는데 음, 그 시간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서 혹시 차량을 타고 배를 타고 가는 기간에 음, 거기에 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거나 또는 뭐 다시 알겠습니다. 또 온도를 벗어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 차를 회차시킨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뭐 지금 많은 언론들이 1호 접종자가 누구냐 뭐 이거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갖던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광역 시도 단위로 1호 백신자는 몇 군데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국 1호 뭐 이런 개념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방접종이 26일 그러니까 내일 오전 9시에 전국 동시에 시작이 되는데요. 네. 예방접종 시행기관은 이제 오늘 백신을 받는 요양병원과 보건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그 기관이 한 500군데가 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지역마다 9시에 접종받는 분들이 모두 1호 접종자라고 불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1호 접종자가 500명이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아니 그러니까 그 기관들이 또 다 9시부터 접종하는 건 아니고 네, 물론 자체 그렇겠죠. 이제 접종 일정에 따라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은 1호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네. 그냥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첫날이다. 예. 26일이 예. 그런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1호 접종자가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요번에 근데 1차 이제 백신 접종에 들어가는데 대상자가 한 몇 명쯤 되는 거예요? 지금 약한 75만 명 정도를 대상자로 잡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그 이제 노인 65세 이상의 그 노인분들이 잠깐 이제 그 유효성 근거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있는 입원 환자, 예. 입소자, 종사자 중에 65세 이상은 조금 기다리고 그 전에 있는 65세 미만 약 27만 명이 네. 먼저 시작을 하면서 예. 그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맞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순위에 있던 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있는 보건의료인 약 35만 명 그리고 현장에서 119 그러니까 구급대라든지 예. 뭐 방역 역학조사 하시는 이제 1차 대응 요원들이 있으십니다. 네. 그분 약 한 8만 명 되는데 예. 이분들이 이제 다음 순서로 맡게 돼서 그렇게 해서 한 그 70만 명 이상 되시는 분이 이번에 3월 달 중에 접종을 완료하게 됩니다. 지금 65세 이상 같은 경우 일단 보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능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로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외신을 보니까 이 효능 데이터가 3월쯤에 나올 것 같다 이런 외신이 있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영국 같은 데서는 계속 그 예방 접종을 하고 있으니까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그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그 효과에 대한 평가도 나오고 있고 실제 또 미국 허가를 위해서 이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 그 임상 시험도 3월 중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결과 보고는 좀 더 이따 나오겠지만 네. 그 임상 시험은 3월 중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결과를 확인하면 또 그 65세 이상에서도 유효성에 대한 통계적 근거, 지금 부족한 거는 효능에 대한 근거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그게 입증이 돼 있냐는 문제라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문제가 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거 아스트라제네카는 거 뭔가 그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좀 약간 좀 유포가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정치권에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백신은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효과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입증은 되어 있지만 그게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확인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사망 예방이라든지 중증화를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명백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네, 안전성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이제 변수가 생겼는데요.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 의사협회에서 의료법 개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거부할 수도 있다. 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비책은 좀 강구를 하셨습니까? 의사협회하고 저희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네. 계속 논의를 하고는 있는데 예. 저희가 의사협회에서 명백하게 백신 예방접종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거나 뭐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진 않아요. 그렇고 저희들은 또 이 예방접종이라는 게 정부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네. 결국 예방접종을 하시는 분들은 의료인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직접 이제 환자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예방접종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서 뭐 의료인들과 잘 협의를 하면서 꼭 이렇게 그 의료인들이 예방접종을 거부하거나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걸 막는 게 일단 그 최선인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한의사협회에서는 뭐 그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할 수도 있다, 허용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 바가 있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뭐 경우에 따라서 간호사가 그러니까 접종할 수도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부분은 다 이게 법률과 관련된 부분이라 의료법에 있는 법률들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 뭐 한의사 선생님들이 예방 접종을 한다든지 예. 간호사가 단독으로 예방 접종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다 의료법상에 지금 허용될 수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럼 법 개정이 돼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지금 현행 법안에서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백신을 맞으면 정부에서 예방 접종 증명서를 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여지게 되는 겁니까? 예, 예방접종 증명서는 지금 현재도 뭐 홍역 예방접종을 했든 아니면 뭐 다른 이제 BCG 접종을 했든 다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26일 시작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예방접종 증명에 대해서는 항목에 넣어놓고 이제 뭐 민원24라든지 아니면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증명은 그야말로 그냥 예방접종을 했다는 증명이고요. 예. 1차를 했는지 2차를 했는지 언제 그 표시도 다 되어 있고 어느 제약사에 백신을 맞았는지도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번 2차 접종 받을 때 사용한다든지 또는 뭐 예방접종 증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뭐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까지만 이제 증명서가 있다, 발급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접종까지가 아니라 1차 접종만 됐어도 일단 증명서는 나옵니까 그러면? 그렇죠. 1차 접종했다 하는 때도 발급이 되고요. 예. 2차 접종을 했다도 발급됩니다. 1차 했는지 2차 했는지 다 표시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 여권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혹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방접종 증명서를 국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고 국영문 홍문용으로도 그러니까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것을 어디선가 요구를 하면 제출을 할 수는 있게 준비는 되어 있는데 이게 백신 여권이라면 뭐 출입국에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말씀하는 거라서 그런 거는 이제 국가 간에 어떤 뭐 필요에 따라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 WHO 같은 경우는 예방 접종을 이유로 출입국을 제한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게 언제 뭐 실현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예방 접종을 받는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팀장, 이걸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2차 접종까지 다 끝났다고 가정하고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2차 접종까지 다 마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마스크 안 써도 되고 자가격리 안 해도 되고 이런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방 접종을 했다 해서 100% 면역이 생긴다. 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뭐 백신마다 이렇게 면역 효과, 면역 형성률은 아니지만 효과가 95%다, 뭐 80%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100%는 아니기 때문에 다 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있고요. 그리고 예방 접종도 2차 접종 이후에 항체 형성되는 데까지는 한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완벽하게 예방 접종을 이제 다 마치고 나서의 이제 면역 형성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그 본인에 대한 이제 방어력 그리고 타인에 대한 전파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마스크 쓰고 손 씻기 하고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은 예방 접종 이후에도 또는 코로나19 아닌 다른 감염병을 위해서라도 계속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 그 국민 입장에서 꼭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 지금 현재 이제 방역 수칙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방 접종이 시작되면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혹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연말까지 예방 접종이 쭉 진행될 것이고 상반기 중에는 그 백신의 양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맞게 되다 보니까 전체 국민의 약 한 5분의 1 이 정도 1,000만 명 또는 뭐 1,500만 명 이 정도 수준에서 상반기 예방 접종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지역사회 전체에 그 면역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 이제 방역에 대한 이런 경각심이 좀 해이해지거나 또는 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뭐 유행이 다시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추진단의 홍정익 팀장이었습니다.